안녕하세요. 한국농업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문고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문고전연구가 조인재입니다. 저는 사실 인문고전을 전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인문고전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인문고전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인문고전이야말로 오늘을 읽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인문학의 뜰 칼럼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의 칼럼을 연재하는 건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농업방송에서 새롭게 TV 인문학 칼럼을 방송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삶의 통찰, 일과 직업에서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 등 매스컴에서 물가 지표로 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산물 시세입니다. 농산물 시세는 주로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라는 단어로 등장하죠. 이러다 보니 농산물 시세 등락에 온 국민들이 일희일비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인터넷을 빼곡히 채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은 인류가 삶을 여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 먹고 사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어떤 시장이나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역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는 수요 공급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과자나 통조림 혹은 자동차나 핸드폰 등과 같은 공산품과는 다르게 농산물은 자연재해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적 요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등락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즉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치솟는 농산물 시세에 경기가 나쁘다, 삶이 팍팍하다 라는 시선보다는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의 등락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뜻하지 않은 데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농산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표시되는 숫자만 보고 그 내면에 있는 의미와 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업 산업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고전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로부터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완성된 인물인 공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시춘추에 실려있는 고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시춘추는 진시황의 숨겨진 아버지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던 여부리가 천하의 뛰어난 인물들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는 여시춘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천금, 즉 이 책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인, 즉 사랑의 정신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뜻과 함께할 왕을 찾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13년간 천하를 주유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자는 수많은 위험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포위되어 가지고 몇 날을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굶주림을 참지 못해 잠깐 낮잠을 자던 공자가 구수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마침 수제자 안년이 쌀을 구해와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잠에서 들깬 흐린 눈으로 보니 안년이 시루 속에 손을 넣어 밥을 집어 먹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자는 안년이 배고픔을 못 이겨서 몰래 밥을 훔쳐먹는 결례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 밥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먹자라고 안년을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년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까 티끌 하나가 시루 속에 들어가
제가 티끌을 거드낸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부정을 탔으니 제사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아녀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이고 심지어 공자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순간적으로 본 한 장면으로 인해 이런 아년을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공자와 같은 성인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한탄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것은 오직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하다. 부디 명심할진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신뢰성이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은 사실조차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관점만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성어는 맹자에도 실려 있습니다. 진심 하편에 실려 있는 진신서 불여무서의 성어인데요. 서경을 맹신하는 것은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서경은 논어와 맹자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서상경에 속하는 유명한 경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데 공자가 흩어져 있는 역사 자료들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고전의 하나이지만 춘추 전국시대에도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서경에 실려있는 많은 글들을 인용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권위 있는 책에 실려있는 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글을 빛내고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위의 구조를 통해 서경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경 무성편에 실려있는 글 때문이었습니다. 주무왕과 상주왕의 전쟁이 너무 치열하여 피가 강처럼 흘렀다는 말이 너무 과장되어 그 내용 중에서 일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 있고 좋은 책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무조건 맹신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을 볼 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인과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농민들의 땀과 노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민의 가격 경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외면적인 가격만 보고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피상적인 대책을 수립하면 그 피해는 농촌과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우리 농산품의 판매는 더욱 위축됩니다. 저가해외 농산품의 등장이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내리게 되면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결국 농업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힘이 드는 것은 가격의 오르내림으로 인해 겪는 농민들의 고통과 시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들이 없는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식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라는 뜻의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은 단순한 옛날의 말이 아닙니다. 흘러간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더욱 절실한 귀중한 교훈입니다. 더 깊이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감사합니다.